한국은행이 참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13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참 이창용 총재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나이 아닐까 싶은데 네. 기준금리 동결이 시사하는 바가 어떤 건지 우리 박성정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8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 금통위가 있었고요. 다시 기준금리를 3.5%로 그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알려져 있기도 했었고 또 9월에 미국 FOMC를 하기 직전에 우리 금통위였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이 집중되기는 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예상된 시나리오 동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번 동결 같은 경우는 이 한은 설립 이래에 횟수라든지 기간 측면에서 모두 다 역대 최장기간 동결 기록을 쓰게 된 건데요. 그 배경에도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값이나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가운데서 너무 일찍 기준금리까지 낮추면 부동산에 영향을 좀 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차가 2%포인트로 역대 최대로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하기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동결 직후에 기자회견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외환시장이라든지 부동산, 가계부채 이런 앞에서 달려오는 위협 요인이 많아서 언제 전환할지는 불확실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약간은 매파적인 스탠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이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이 금통위원들이 모두 다 공감했다라는 멘트를 덧붙이면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이 이제 이번이 마지막일까 다음에 내릴까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 질문이 참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향후의 금리 전망? 다음 금통위 때 금리 내릴까요? 앞으로 하반기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미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미국 한 걸 보고 따라하겠죠. 따라한다. 네네. 그건 이미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그 한은 총재가 우리 앵커님이 말씀 주셨지만 그 예전부터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요. 그 미국의 데이터를 많이 반영하겠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경제 구조가 좀 시스템이 비슷한 호주하고 캐나다를 따라하겠다고 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호주하고 캐나다가 작년에 다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4.5까지. 그때 못 따라갔어요. 우리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체면이 구겨졌죠. 한은 총재가. 이번에도 이제 더 구기기는 싫겠죠. 그러면은 함부로 내릴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새에 3번 정도 강경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강경 발언이라는 게 젊은이들이 집 사지 말라고 재작년인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집값이 올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체면이 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8월 22일 날 제가 알기로 금토 기자간담회에서 그게 또 했어요. 다시 한번. 그 얘기는 뭘까요? 스트레스 DSR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잘 두셔야 돼요. 이번 하반기 9월 1일부터 0.75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벌써 2달 늦게 최상욱 장관이 한 바람에 3달밖에 없어요. 하반기가. 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그러면 100% 적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12월 말에 스트레스 DSR 금리가 가상금리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때 작년에는 3%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반 해가지고 1.5 이하 하는데, 아니 2%, 1.5%인가 2%를 했죠. 2%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50%니까 1%가 되고 0.17% 계산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 결정을 갖다가 한은 총재가 워딩 던진 걸 보면 부동산의 구조적인 문제가 금리 통화 정책에 대해서 제약을 준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문제하고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환율 문제가 환율이 아시겠죠 여러분 4,600억 달러 우리나라 보유하고 있다고 기억할 거예요. 지금 4,10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500억 달러가 벌써 없어졌어요. 이게 만약 3,500대로 나오면 또 IMF나 이런 쪽에서 뭐 얘기 나올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무디스에서 뭐라 그랬냐면 가계부채가 너무 늘거나 이런 분위기면은 신용등급을 강등할 수도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런 모든 정책을 볼 때 한은 총재께서는 여기서 금리를 내리는 거는
두 가지 투트랙 전략밖에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DSR을 풀로 올려서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애고 그 대신에 자영업자나 건설사 힘든데 이런 부분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거를 하려면 투트랙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수요자들, 소비자들은 착각하지 말으셔야 될 게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네. 스트레스 DSR을 12월에 그러면 세게 낼 거고 시장에 막 자꾸 또 유동치면 세게 하면 뭐 3% 잡으면 3% 바로 적용해요. 중요한 건 유예기한이 없어요. 그럼 제가 볼 때 2% 잡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3.5에서 최대 뭐 1% 내려서 2%가 됐다. 2%를 더 얹으면 기본이 4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출금리가. 지금보다 다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불장은 내년에는 오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한은의 금리 동결이 지금 9월 FOMC 끝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지표 나오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할 겁니다. 0.25 정도. 미국이 B컷을 가더라도 B컷은 뭐 0.5나 1 내리는 건데 네네. 가더라도 우리는 0.25밖에 가지 못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갔을 때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 한은 총장은 분명히 언급을 할 겁니다. 지금 한 3-4번 정도를 8월 달에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에 접하셔야지 혹자 뭐 상승론을 좋아하시는 금리 인하면 집값 더 오를까 폭등할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해 이런 얘기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미국이 내리는 만큼 한국은행이 똑같이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여러 가지 맞물렸을 때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내렸을 때도 반드시 지금 뭐 스트레스 DSR 우리 뒤에서도 또 더 상세하게 다루겠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집 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또 생각이 듭니다.